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1론 파트 35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이면서 현재 강사죠, 제가. 유튜버인 너울이 선생님들에게 가장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먼저 해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선생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걸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다.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35문항을 단원별로 대단원과 소단원으로 나눠놨고요. 각자 소단원에서 몇 번 번호의 문항수가 몇 개가 출제되는지를 분석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공개를 하겠지만 지금 눈에 딱 보이시는 문항수가 보이시나요? 시간이 촉박하시고 아직 시험 날짜가 2월 14일이 첫 시험이죠. 네. 그래서 그때가 시험 날짜가 임박해 계시다면 지금 가장 많이 준비하셔야 될 파트가 문항수가 가장 많은 두 부분입니다. 여기서만 다 맞아주셔도 35문항에 21개 이상이면 합격인데 여기만 완전 공략하셔도 20개가 맞는 상황이에요. 내가 잘 알고 정답을 잘 맞춰내는 파트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안 되는 파트를 끌어올리셔서 60점 이상으로 가시는 게 첫 번째 요양보호사 시험의 전략입니다. 네, 제가 15년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1번부터 시청을 하시면서 자, 어떤 걸 좀 부탁드릴 거냐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35문항을 풀으실 때 맞추시거나 알고 있는 문항 번호는 빼세요. 뭐를 찾아내시냐면 틀린 문항.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두시고요. 옆에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예를 들어 나 3번 틀렸네 이런 식으로 나 지금 6번 틀렸네 이렇게 틀린 문항의 번호를 꼭 메모지에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다 35문항까지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하고 나셔서 분석은 다 풀어보신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푸시면서 35문항 끝날 때까지 못 나가실 거예요. 네. 너울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한번 하시고 제가 실기에서 또 이제 다음 수요일에 업로드를 할 때 두 가지 모의고사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그러면 다른 모의고사를 푸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셔서 잘 맞추고 아는 문제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안 되는 문제를 조금씩 끌어올리시는 것이 60점 이상의 합격으로 빨리 가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만점 맞으면 더 좋겠지만요.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역할의 확대, 3번 내향성의 감소, 4번 경직성의 감소, 5번 유대감의 감소. 자,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 열어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봐주실까요? 질문은 사회적인 특성을 물어봤습니다. 자, 조심성의 증가가 그죠? 네, 우리 심리적 특성에서 한번 언급을 하죠. 그러나 문제가 사회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1번은 오답입니다. 역할은 확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고 있고요. 내향성이나 경직성도 증가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심리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1번 기억 능력의 저하, 2번 면역 능력의 저하, 3번 잔존 능력의 저하, 4번 운동 능력의 저하, 5번 비가역적 진행.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진행성 과정이에요. 또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가역이라는 말은 막을 수 있는 거고요. 비자가 붙었으니까 아니 막을 수 없다. 뭐가요? 노화가요.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표준 교재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죠? 네, 지금 보시면 면역 능력의 저하라는 게 있어요.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급격하게 악화가 되어서 무섭지만 죽음을 막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보기를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본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문제 2번을 그대로 놓고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다가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급격한 악화로 인해서 죽음을 맞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신체적인 특성은 이라고 문제를 바꾸면 정답이 몇 번으로 가나요? 2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존 능력의 저하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필요한 능력의 수준과 최대 능력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모 안에 또 넣어놓고, 그쵸? 이와 같은 내용은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 중 무엇에 해당하는 겁니까? 라고 시험 문제를 물어봤다면 잔존 능력의 저하가 됩니다. 자, 제가 여기는 페이지를 미처 써오지 못했는데요. 12페이지에 가시면 왼쪽에 잔존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를 보시면서 유형을 여러 가지를 맞춰갈 수 있는 능력까지 좀 계시다면 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조금 적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시면서 만약에 답이 면역 능력의 저하가 되려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 만약에 문제가 답이 잔존 능력의 저하가 되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신다면 요 2번 문제 하나로도 나는 지금 3개의 문제를 다 풀어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너울은 이렇게까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식량, 물, 주택, 의료,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번 존엄의 원칙, 2번 자아실현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독립의 원칙, 5번 참여의 원칙. 자, 독립의 원칙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가는 설명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자, 노인복지 원칙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무슨 독립인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는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제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못 들으셨다면 예, 앞 강의로 노인복 그 제도, 요양 관련 제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1강, 2강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그러면 요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하죠. 네, 노을쌤이 뭐라고 설명하냐? 독립은요,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의 원칙입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했을 거예요. 실제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설명하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매달 소득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뭘까요? 예, 쫓겨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가정이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경제적 독립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교과서의 표준 교재에 이거 말고도 다른 문장이 있죠. 소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이나 직장에 다니시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하실까요?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요양보호사 교육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됩니다. 하셔서 또 소득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참석한다든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요. 이거 전부 다 소득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제공이 되면 독립의 원칙이 맞춰지는 겁니다. 두 개만 제가 준비했지만 표준 교재에는 문항이 예,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습니다. 그거 중에 일부를 여기에 넣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독립의 원칙, 무슨 독립이야? 이러면 경제적 독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예시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이라고 해서 네모 안에 예, 존엄의 원칙이 답이 되게 한다면 네모 안에 어떤 글자 내용이 들어가냐? 존엄이나 공정이란 단어가 써 있을 거예요. 자아실현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잠재력 개발이라는 단어가 네모 박스 안에 있을 거고요.
보호의 원칙은 보호나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참여의 원칙은 사회 통합이 돼야 되고 이런 어떤 봉사 기회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 사회 운동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면 됩니다. 여기도 3번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건 5개입니다. 왜냐하면 존엄, 자아실현, 보호, 독립, 참여 어떤 걸로 다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네모박스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내가 답을 맞출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럼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갑니다. 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치매로 장기화 등급을 받은 아버지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고 있다. 자, 어딜까요? 1번 단기 보호, 2번 방문 요양, 3번 주야간 보호, 4번 기타 재가급여, 5번 방문 목욕. 자, 단기보호입니다. 네모박스 안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기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네, 이 단어를 찾아주시면 단기보호가 딱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내용들 어떤 단어에 집중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문 요양은 가정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모 안에 보시면 가정. 가정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요. 네, 있긴 합니다. 방문 목욕도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욕 설비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갈 겁니다. 또 있는데요. 네, 뭐가 있을까요? 방문 간호요. 방문 간호도 가정이란 글자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간호인 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방 구분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주야간 보호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간인 거죠. 그다음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연구나 재활에 관한 지원이란 단어가 네모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소득층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2번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3번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부담한다. 4번 요양보호사는 공단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5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있어요. 자, 이 관리 외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말이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징수라는 말이 있어요. 네, 재원을 조달하실 때 우리가 3부자 방식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네, 어떻게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냐면 통합해서, 그러니까 거둘 때 한 번에 걷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징수 후에는 각각 독립회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의 문항이고요.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41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항에서 틀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저소득층의 급여 비용은 전액 부담, 그리고 또 장기간 기관이 해주는 것도 아니죠. 예, 국가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40에서 60%를 경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익의 30%가 아니라 20%를 네,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단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사이에는 요양보호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에 비용 청구를 하는 거고 공단은 장기요양 기관으로 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지한다. 산책을 가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드린다.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관찰자, 4번 옹호자, 5번 동기 유발자. 자, 동기 유발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6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자, 네모 안에 보시면 동기 유발자는 말 그대로 동기, 하고 싶은
그쵸? 예, 뭔가의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산책 가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드립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지지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동기 유발자. 자, 이거 말고도 시험 문제 종종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표준교재 61페이지에 자세히 기비되어서 나오는데 거기에 교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죠?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의미들이고요. 그러면 숙련된 수발자부터 나머지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예,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것이냐 해설 보겠습니다. 자, 너울샘은 저는요 단어로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왜냐면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숙련된 수발자가 시험 문제에 답이 된다면 자, 내물을 바꿔주겠죠. 그 안에 어떤 단어를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지식과 기술이란 단어가 네모 안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숙련을 빼도 됩니다. 그럼 숙련된 수발자가 답이 될 수 있고요. 정보 전달자는요, 정보와 이런 내용을 전달한다. 그렇죠? 또는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하는 게 정보 전달이니까 이런 역할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정보 전달자가 답이 됩니다. 그럼 이제 관찰자가 답이 되려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변화. 대상자의 변화가 있어요. 질병의 변화 또는 뭐 투약 여부, 그 다음에 뭐 맥박이나 체온 뭐 이런 변화, 그 다음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건 신체니까요. 심리적인 변화 이런 내용들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관찰자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옹호자. 예, 옹호자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가 되거나 이런 분들을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지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네모 안에 들어간다면 옹호자. 혹시 빠진 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말법과 상담자가 있습니다. 말법과 상담자는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되나요? 의사소통 기법이라는 단어. 기법까지 모르셔도 돼요. 의사소통만 보이면 그냥 정답을 말법과 상담자에 딱 체크해 주시면 100%입니다. 네. 요런 중요한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네모 안에 내용이 바뀌더라도 나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자신감이 뿜뿜 네, 업이 올라가면서 문제 푸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3번 일상생활 서비스는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4번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단독으로 처리한다. 5번 흡인, 비위관 용약, 관장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 5번입니다. 네, 의료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다른 문장이 왜 틀린 건지 해설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됐다면 네, 누구한테 동의를 구하라고 하나요? 네, 60페이지에 있지요. 보호자에게 다만 이런 전제 조건을 붙여요. 다만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비밀을 공유하시면 안 되죠. 비밀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서비스는 일상생활 서비스뿐만이 아니죠.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방문 목욕 모든 서비스는 전부 다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단독 처리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 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 1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시설 윤리 강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네, 항상 매 시험 문제마다 한 문제씩 꼭 등장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32회 강의한 지는 오래됐지만 문제를 이게 집중적으로 기출문제를 살펴본 건 32회, 31회, 32회부터 그때 이제 이렇게 딱 개방이 되면서요. 32회부터 네, 작년 11월 41회까지 기출을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다 분석을 하면요.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계세요. 그 단골 손님 문제가 누구냐면 예, 이 문제입니다. 시설 대상자 권리에 관한 문제예요. 자,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다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예,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하면 안 돼요. 또 불만이나 불평 같은 건 네, 요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됐거든요. 나 1번 답 맞췄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2번이 답이 되려면 네모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공간이 너무 작아서 가져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답이 된다면 입소 계약과 관련된 정보 같은 거 있어요. 예, 계약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네모안에 들어간다면 답은 2번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답이 되려면 네모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무선 전화기라든지 우편물 수발신 같은 거 제한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예,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다음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에서 제공받을 권리다라고 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요 환경자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문턱 제거, 그다음에 가정과 같은 환경, 온도, 습도, 체감, 비상 연락망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너울쌤 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있지만 네모 안에 여러분 수업하실 때 기억나시죠? 문제 사례 있죠? 문제 사례. 예, 문제 사례들을 각자 네모 안에 넣어놓고 자, 바뀝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어떠한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문제 사례입니까?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셔서 문제 사례들도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번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번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번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걸 찾았으니까 어떤 게 학대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3번입니다. 네,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죠. 네, 혹시 그럼 연금이 나왔으니까 어떤 학대에 들어가는지도 알고 계시겠죠? 네, 임금, 연금, 현금, 인출, 명의도용 이런 게 나오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앞이 잘 안 보인다고 걸을 때마다 요양보호사의 몸을 껴안고 이동하려고 한다. 1번 화를 내며 몸을 밀친다. 2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3번 아무런 반응 없이 다른 일을 하러 간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른다. 2번입니다. 네, 성희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몸을 껴안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네, 그럴 때는 성희롱에서 가장 많은 답안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단호히라는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단호히가 몇 번에 있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답이 잘 보일 거예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중학교 졸업의 학력이어서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땡땡땡땡땡.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2번 평등에 관한 권리, 3번 교육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몇 번인가요? 자, 2번 평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조금 생소하시나요? 네, 근데 이런 문제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89페이지에 가시면 요양보호사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등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노동과 관련된 권리, 여기는 없지만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에 관한 권리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이나 여가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노동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돼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동등한 보수 보장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런 내용은 노동에 관한 권리에 대한 해당의 내용이에요. 그다음 평등은 지금처럼 학력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고용 형태라든지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이런 데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그 평등에 관한 권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유권에 관한 거. 네, 의견이나 이런 표현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의 자유 같은 거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요양보호사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이 문항에서는 평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번 작은 보상은 받아도 괜찮다. 3번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번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5번 요양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네, 1번입니다. 네, 직업윤리 문제 내용은 천천히만 꼼꼼히 잘 읽어주셔도 답이 금방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문제 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신감 있게 갖고 시험 문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이 정도는 나 맞출 수 있어. 뭐, 별거 아니네. 네, 이러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1번은 정답이고요. 보상 우리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 부담금 할인 할 수 없죠? 아, 거리를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정보는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1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 2번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한다. 3번 가족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번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5번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했다. 네, 1번입니다. 이 문제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현금을 맡아 관리한다. 네, 아닙니다. 네, 가족이 없을 때 네, 유영보 선생님 가족이 아닙니다. 네, 종교 믿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센터장님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자녀가 이혼을 해서 속이 상하고 부끄러우니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1번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번 가족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본다. 3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4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5번 이혼한 이유를 확인한다. 네, 3번입니다. 이거 개인정보죠? 자녀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니까 기관에는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예, 어르신,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네, 진짜 만점짜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입니다. 네,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2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부과된다. 3번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2년 미만이다.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는 해고사유가 된다. 5번 산업재해로 요양 중 퇴직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중단된다. 자, 1번입니다. 네. 자, 그럼 나머지 해설 먼저 볼게요.
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쵸? 자, 보험급의 유효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라고 표준규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재해로 요양 중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16번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주먹을 쥐면 팔이 저림, 2번 팔을 돌리면 손목 통증이 느껴짐, 3번 팔을 내릴 때 팔꿈치 통증이 느껴짐, 4번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5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자, 5번이지요. 네, 전문 용어로는 팔렌 증후군이다. 라는 팔렌 검사, 증후군이 아니라 검사, 팔렌 검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 출신이니까요. 자, 책에 이런 그림 보셨죠? 우리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잘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 손목을 구부려서 손등을 맞대고 밀어서, 그쵸? 저림의 증상들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셔서, 찌릿찌릿 저리다. 이렇게 하면 뭐를 의심하신다고요?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환이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번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병원 방문은 필요 없다. 5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항이, 그죠? 위에 있는 문항이 틀린 이유는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핵은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환이 아니고 호흡기를 통해서 비말 전파 형태로 가죠. 그 다음에 결핵은 바이러스 질환이 아니죠. 이게 균이잖아요. 항결핵제로 치료를 합니다. 예, 증상 발현 이후에 전파 위험성 있습니다. 네.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아니죠.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우리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2번 증상만으로도 초기 진단이 쉽다. 3번 원인이 정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번 전형적이지 않은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5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죠. 네, 전형적이지 않은 질병. 전형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는 틀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 자, 그러면 틀린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하나만 갖고 오긴 했거든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죠. 소화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는 게 단순 노화 과정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질환 때문인 건지 구별이 잘 안 되고요. 자, 이런 증상만으로도 초기 진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1번에 나온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정상 노화인 건지 질환인 건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부정확하고요. 만성퇴행성 질환은 맞습니다. 오답으로 또 많이 고치는 게 급성퇴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퇴행되는 그런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 단어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질병의 경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병에 걸려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오래 걸리세요. 오래 걸린다. 병에 오래 걸려 계세요. 이게 호전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런 단어들 집중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30분이 넘어갔고요. 18번에 들어왔어요. 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일까요? 중요한 문항들을 지금부터 또 시작합니다. 10개가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2장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중간에 박수를 한번 치면서, 네, 혹시나 졸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아니면 또는, 지루해? 라고 살짝 하실까봐, 네, 제가 영상을 길게 찍을 때 조금 저도 네, 옥타브를 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다음 문항 끝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예, 제가 가진 15년 강의 노하우 전략 빠바방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2번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3번 말추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된다. 4번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5번 정맥의 강화로 하지 부종이 개선된다. 1번입니다. 심혈관계의 변화였으니까 심장의 근육의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네, 그럼 나머지 문항 오답에서 한번 볼게요. 자,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말추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심장 근육이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집니다.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는데 탄력성은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조만간 정리하면서 함께 알려드릴 건데요. 이 열 파트에서 심리정신계 빼고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는요, 증가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만 단독으로 딱 외워두시면 이런 문제가 진짜 순식간에 답이 딱 보이거든요. 그런 노하우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차츰차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정맥의 약화로 하지부종 개선되는 게 아니죠. 정맥이 약화가 되죠. 강화가 아니라 약화가 되면서 하지 부종이 심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커피를 마시게 한다. 2번 콜라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3번 맵고 짠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4번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흡연자는 금연하게 한다. 자, 5번입니다. 커피 자극적이세요. 네, 또 잠자리 주무실 때 드시면 안 되잖아요. 주무시지 않아도 커피는 네, 이 위궤양 대상자에게 별로 좋은 음식은 아니죠. 콜라색 대변하면 정상 아닙니다. 이거 정상 아니에요. 얼른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맵고 짠 음식, 훈연한 음식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예, 담배는 위 소화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5번. 이것도 쉽게 찾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올리세요. 잘 맞추고 계십니다. 21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2번 위액의 산도 증가, 3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간의 약물 대사 기능 증가. 자, 1번입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네, 알려드릴게요. 자, 소화기계 변화에서 증가되는 거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쓴맛. 그러니까 쓴맛과 신맛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외우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안 외워도 돼요. 자, 쓴맛과 신맛이 증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이걸 외웠다라고 전제하에 딱 보시는 순간에 증가, 증가, 증가. 눈에 세 개 다 오답이야.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왜? 쓴맛과 신맛만 증가되고 나머지는 다 감소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1번하고 4번. 오지선이 이지선이 됐습니다. 그쵸? 두 개 중에 답을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성 감소? 이거 맞아요. 구강 건조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구강 건조가 점점 심해지시잖아요. 이렇게 각 단계마다 예, 증가되는 애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짧은 영상 아시죠? 쇼폼. 네, 거기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뭐가 증가되는지 아홉 파트, 실체를 밝혀보자. 이렇게 해서 한 화면으로 증가되는 내용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채소와 과일 섭취를 줄인다. 2번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3번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한다. 4번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게 한다. 5번 웃음 치료에 참여시킨다.
네, 3번입니다. 우리 요실금 물어보고 있죠? 자, 충분한 수분 섭취를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광의 기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1번 같은 경우에 채소와 과일 섭취를 줄인다. 큰일 납니다. 뭐랑 연관돼 있을까요? 변비요. 변비가 심하시면 요실금 점점 심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요실금이니까 주머니가 3개잖아요. 앞주머니가 소변주머니 방광, 가운데가 아기집 자궁, 뒷주머니가 직장. 이제 할머니가 되시면 아기집이 커질 이유가 없지만 뒷주머니에 직장에 변이 꽉 차서 변비가 되셔서 직장 주머니가 커지면 앞주머니 방광 주머니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실금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소와 과일 섭취는 줄이시면 큰일 나고요. 체중을 늘려. 네, 체중을 늘려 복분의 압력이 올라가시면 복압이 상승되기 때문에 요실금이 더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얘도 틀린 문항이잖아요. 달리기요? 아, 소변 밖으로 막 셉니다. 압이 훅 상승했다가 오줌이 쏙 빠져나오니까 웃음 치료도 마찬가지로 막 웃다가 네, 쏙 압력이 올라가면 소변이 밖으로 푹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런 웃음 치료라든지 네, 갑자기 뛴다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혈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염분은 하루에 10g 이상 섭취한다. 2번 혈압은 혈압 측정 자세에 따라 다르다. 3번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중단하고 운동을 늘린다. 5번 알코올은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권장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혈압은 측정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에 따라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어떤 자세냐, 그쵸? 네, 측정 시간이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 온도가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거쳐가는 게 혈압이거든요. 자, 다음 해설 문항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숫자는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염분은 6g 이하로 섭취한다고 분명히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포화지방산 별로 추천하지 않죠? 네, 기름이 많은 거, 그러니까 기름이 적은 걸 드셔야 돼요. 저지방. 기름이 많은 걸 먹으면 혈관에 기름이 많이 쌓기 때문에 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조절되면 예,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죠?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알코올은 영양가가 없이 칼로리만 높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24번입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날짜, 요일, 시간에 대한 진압력은 정상이다. 2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번 장기 기억보다 단기 기억을 유지한다. 4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5번 감각 기능은 정상인데 대상인지 장애인 실인증이 나타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자, 우리 표준교재 190페이지. 요거는 교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용어가 낯설으실 수 있어요. 네. 의학 용어이고, 사실 많이 접하지 않으면 생소함을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90페이지에 가시면, 실인증, 실행증, 실어증, 요런 단어들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공부해보셔서 잘 아시죠?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이제 노을샘이 네, 이렇게 높아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실어증은 뇌졸중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인지가 많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고요. 실인증, 실행증 이런 두 단어는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 출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90페이지로 교과서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 틀린 이유들은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날짜나 유란 시간이 진압력인데 진압력이 정상이 아니시고 조금 저하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뇌의 정상적인 노화. 치매는 질환입니다. 그죠? 병이죠, 질환. 네, 이 해설이 있을 거예요. 짜잔, 등장했습니다. 네, 뇌의 질환인 거죠. 치매는 정상 노화가 아니고, 이건 건망증. 그 다음에 치매가 오시면 장기 기억보다 단기 기억 유지는 거꾸로 됐죠. 단기 기억의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저하가 되고 대체적으로 장기 기억이 유지는 됐으니까 문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비율 중에 가장 높은 건 여러분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네, 제가 저기 AI 로봇가 아니라 조금 문제 읽을 때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긴 하지만요. 2번 수정체가 맑아진다. 3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번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번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시각계의 변화인 거죠. 우리 감각기계 중에서 시각계. 예. 수정체가 맑아지나요? 아니죠. 네, 혼탁해지죠. 눈물량 감소됩니다. 네, 건조 심해지시잖아요. 빛에 순응하는 속도요, 느려집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에, 어려워집니다. 쉬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도 예, 변화에 증가되는 데만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금방 우리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 노하우는 또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26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2번 발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양말을 신는다. 3번 운동은 식후 바로 해야 효과적이다. 4번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5번 발톱은 둥글게 잘라서 상처를 예방한다. 자, 2번입니다. 네, 우리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양말을 신고 앞이 막힌 신발을 신고 굽이 너무 높지 않은 신발을 신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럼 나머지 문항들은 왜 틀렸는지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복 시에 운동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혈당으로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하셔야 되고요. 쇼크 오잖아요. 쓰러지시면. 운동은 언제 하는 게 효과적이라 그래요? 혈당이 막 오를 때, 밥 먹고 나서 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음식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혈액으로다가 피가 돼서 영양소가 흘러가는 시간이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운동하셔야 돼요. 식후 바로 예, 이런 내용 나오면 다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격렬한 운동 하시면 안 돼요. 쓰러지세요, 저혈당으로. 당뇨는 쉬운 운동, 적절한 운동, 이런 운동이 권장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발톱은 일자, 그래야 상처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선망 대상자의 비약물요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2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3번 하루 일과를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4번 가족 방문을 제한한다. 5번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네, 3번입니다. 하루 일과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알려줘서 진압력을 상승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문항의 해설 보겠습니다. 자, 낮에 커튼을 쳐서 커튼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깥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튼을 열어주시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네.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시고, 누구를 방문하게 해요? 여기 나있는 거 가족 구성원. 네.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였죠? 네, 개인의 정체성 유지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가족 구성원과 관계를 통해서 누군지를 나를 찾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도대체 나하고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망이신 분이 네, 병원에 이제 제가 있었으니까 입원을 하시면 딱 붙어요. 면회, 사절, 가족 구성원 외에 다른 분들은 면회를 금지하는 거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밤에 창문 열어두시면 안 됩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두셔야지. 네, 이런 문항들이 표준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요 궁금하시다고요? 네, 185페이지. 문제 푸시고요. 다 이해가 되셨으면 표준교재 안 돌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높아지면서 표준교재를 써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노인의 약물과 관련된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2번 불편한 증상에 대한 인내심이 강해진다. 3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증가로 약물이 축적되지 않는다. 4번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느리다. 5번 약의 상표나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네, 4번이죠. 네, 효과가 빠르지 않습니다. 네, 효과 느려요. 이게 약물의 흡수, 그러니까 먹고 물하고 마셔서 위에 쭉 퍼지는 흡수부터 필요한 곳으로 가는 대사, 그다음 몸 밖으로 빠지는
배설, 요 세 가지가 다 느려요. 그래서 약물 중독이 잘 되신다는 거였고요. 인내심 강해지지 않습니다. 약에 의존하시는 의존성이 강해지는 거죠. 자,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혈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약물 축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약물 축적이 신장에서 잘 됩니다. 이게 배설이 안 돼서 중독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되시는 게 아니라 저하되셔서 잘못 읽어서 약물 사고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합니다. 네, 다음 문항 갑니다. 자, 29번입니다.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은 중독성이 약하다. 2번, 일시적 금연은 폐 기능을 악화시킨다. 3번,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은 할 수 없다. 4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한다. 5번, 금연 시 성기능이 저하된다. 자, 4번입니다. 네. 중독성이 강하죠. 네. 일시적인 금연은 폐기능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체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금연 시기를 놓치면 아니요. 오늘 금연은 오늘 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표준규제에 있죠. 금연하시면 성기능 네 좋아집니다. 요거 담배 끊고요. 1분, 2분부터 신체의 변화들이 쫙쫙쫙쫙쫙 나타나는 게 여러분 표준교재 211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저도 요거 보면서 동그라미 안에 하나씩 하나씩 초록색이 채워가면서 네, 10년 이상 기대수명, 10년 이상을 금연하시면 기대수명이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힘들어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2번 균형 능력 및 조정 능력 증가, 3번 시력의 증가, 4번 폐활량의 감소, 5번 심장의 수축력 증가. 네, 4번입니다. 폐활량이 감소되죠. 예, 이거는 꼭 힘들한 이유가 아니어도요. 딱 봐서 관절의 가동 범위 노이는 감소되는데 균형력 감소되는데 시력 떨어지는데 수축력도 감소되는데 이렇게 하고 답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네, 다 맞추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수준 되게 높아요. 예, 제 것만 보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 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금방 눈에 딱 답이 들어오는 내용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31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파상풍은 매년 1회 접종합니다. 2번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접종합니다. 3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합니다. 4번 대상포진은 10년마다 접종합니다. 5번 디프테리아는 매년 1회 접종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폐렴구균은 연수가 없습니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이 예방접종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수가 나오는 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그럼 해설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수의 대표 주자가 누구인 거냐? 파상풍. 파상풍은 10년마다 접종합니다. 또 파상풍이랑 같이 있죠. 디프테리아.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합니다. 연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수의 두 번째 주자, 인플루엔자. 매년 접종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연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라고 해야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입니다. 예, 그래서 연수가 있는 것과 연수가 없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 인플루엔자는 1년 또는 매년 이런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예방접종 문제도 정답이 금방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32번입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2번 대상자의 책임성 제고, 3번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번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번 요양보호사의 권리의식 증가. 네, 4번입니다. 사생활을 파악하는 사생활과는 업무 기록에 사생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대상자의 책임성이 아니라 요양보호 선생님의 책임성이죠. 서명을 좀 쓰잖아요. 의사소통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내용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이런 권리의식 증가, 요양보호 선생님이 아니라
예, 이게 대상자가 우리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요청한 대로 공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네, 오답의 문항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32번은 4번. 네, 정보 제공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문항이요. 33번입니다. 요양보 업무 보고 원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한 달 단위로 중요 내용을 보고한다. 2번 서비스가 추가된 경우는 보고를 생략한다. 3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처리 후 보고한다. 4번 중요한 내용은 중복으로 보고해야 한다. 5번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자, 5번입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한 달 단위로, 아니요, 단위가 없어요. 중요 내용이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추가된 경우 보고해 주셔야 되겠죠?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리 후에 보고가 아니라 발생한 시점으로 먼저 보고를 하시고, 네, 이제, 시설장님이나 센터장님과 관계자와 함께 하셔야죠. 중복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음이요. 34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철회할 수 없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이 된다. 3번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해도 된다. 4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효력은 발생된다. 5번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 가족이 작성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우리 사전연맹 의료료 의향서를 쓸 수 있는 대상자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얘도 표준교재 페이지를 좀 안내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최근에 임종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문제가 사전연맹 의료 의향서였어요. 네. 보통은 이전에 오전, 오후 문제를 출제할 때 오전에 나온 건 오후에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온 건 오전 안 나오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는 오전에도 문제가 들어가 있고 오후에도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 내용은 표준교재 500에서 501페이지로 좀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대상자는 누구냐면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간암 환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성을 하셨으니까 효력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답 해설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철회할 수 없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시고 철회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다고 자동으로 의료기관에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본인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따르라 라는 의향을 미리 전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식이 여기 3번하고 5번은 같은 내용이죠. 대리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항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해진다. 2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뚜렷하다. 3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4번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5번 손, 발의 체온이 유지된다. 네, 1번입니다.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해지죠. 그래서 호흡의 양상이 불규칙적으로 막 돌아가는 임종시호흡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호흡 양상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문항의 해설 한번 볼까요? 자, 진압력은 뚜렷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변량 감소하세요. 그 다음 잠자는 시간 점점 길어지죠. 손발의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차가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1번부터 35문항까지 열심히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항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혹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틀렸던 문항을 옆에다 다 작성하셨나요? 그러면 슬라이드 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목적이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어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목적은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유튜브를 문제를 푸시던
종이 교재 문제를 푸시던 항상 모의고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35개 중에서 몇 개가 맞아야 합격인지는 아시는 거죠? 21개 이상이셔야지만 돼요. 그럼 틀린 문항 개수를 보셔가지고 내가 몇 개 정도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아, 그래. 합격이 됐으니까 일단 됐어. 그럼 기뻐하셔도 충분합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점수 개수가 덜 되셨거나 어디를 보충해야 되지?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 번호가 있죠. 지금 대상자 이해 파트는 항상 국가고시 1번, 2번에 등장합니다. 제도는 3, 4, 5, 업무는 6, 7번, 인권과 직업윤리는 8번부터 17번, 그 다음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은 18번부터 27번, 건강증진은 3, 4개 정도 바뀔 수는 있으나 28번부터 31번까지, 기록은 32, 33, 임종은 34, 35. 자, 그럼 선생님들이 옆에다 틀린 문항을 딱 써봤더니 나는 19번, 20번, 21번, 22번 여기 개수가 좀 많이 틀렸네. 그러면 내가 틀린 개수를 들어가는 문항을 보니까 어디예요?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인 거죠. 그러면 이 표준교재 페이지 내지는 단원으로 공부하시는 문제집 또는 유튜브 영상에서 2장에 해당하는 의학에 관한 요양보 관련 기초지식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영상 공부를 또는 시험지 표준교재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5문항의 이론 문제를 계속 푸실 때마다 여기 문항 번호에서 계속 틀리실 거거든요. 그러면 점수 상승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보는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음에 다 끝나시면 다시 리턴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내가 틀린 문항의 번호를 확인하시고 어머 나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 파트가 많이 틀렸네. 어머 나 임종 파트는 2개 다 틀렸네. 이런 거 있어요. 그 단원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표준교재. 왜냐면 요양보호사의 모든 시험은 표준교재에서만 납니다. 제가 지금 풀었던 35문항에서 똑같은 문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서 페이지로 단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혼자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유튜브라든지 또는 문제에서 단원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해서 끌어올리시면 그러면 다 60점 이상 점수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저 나름대로 얻어낸 시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강의하는 교육원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노하우 사실은 다 전하고 있거든요.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어쨌든 저랑 같이 하시면 저의 제자 선생님들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분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유튜브 영상 강의였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실기 파트 45문항을 또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